당대표 연임이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가 더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최근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와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대북 송금 병합이 안 되면 의정활동과 당내 지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선거법 네, 전지현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이 4건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3건은 서울이고 하나는 수원에 있고 네. 그걸 한 군데서 하자. 그런데 많은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 피고인 이재명으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아니, 왜냐하면 여러 건 나눠 받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장 중한 죄에다가 가중해서 처벌하는 구조고 병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형상 더 유리하기는 해요. 네.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거를 한 의도는 뭐냐면은 재판을 끌어보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병합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구조가 다른 사건이고 병합을 함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은 법원은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대장동 재판에다 병합해달라 그런 거잖아요. 네. 위중교사 기소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그 관청이 봐줘가지고 민간의 거대한 이득을 몰아주고 그다음에 기업의 인허가 특혜를 주고 성남FC한테 기부받은 거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대북 송금은 전혀 다른 사건이고 거기서 지금 다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병합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단 뭐 병합 심사하는데 시간 끌 수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에다 같이 엮어서 하면은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도 확정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너무 사안이 복잡해가지고는 그거를 노리고 병합 신청을 한 거고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각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질문 궁금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 병합을 한다고 했을 때요. 사건만 병합하는 또는 피고인들을 병합하는 혹은 검찰과 재판부까지도 병합하는 저는 좀 나눠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판부도 병합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수원에 담당했던 판사가 서울로 와서 같이 하는. 그건 아니고 수원 담당했던 판사는 여기서 다른 사건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수원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던 판사들이 이것까지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판사는 이 사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늘어질 수밖에 없고. 자,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도 중앙지검에서 해야죠. 수원지검이 아니고요? 네, 수원지검이 아니고 나중에 무슨 뭐 검찰 인사발령을 해가지고는 수사했던 검사가 여기 가가지고는 뭐 공소 유지를 하게 하고 그런 거는 차후고 네. 이건 아예 수원에서 있었던 거는 날라가고 중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검사가 출장 올 수는 없는 거군요. 네,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검찰에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뭐 파견을 보낸다거나 이거는 알아서 정리를 한 거고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네. 자, 한성호 기자.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시끄러운 소리 마. 한 곳에서 할 수 없어. 나눠서 해.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 뭐 설명을 좀 했나요, 대법원이? 일단 그 신청 2주 만에 기각은 했는데 별도 2주 만에요. 예, 기각. 꽤 빨리 결정을 내린 셈이네요. 예, 그리고 이 재판부가 배당된 지 나흘 만에 이제 예. 결정을 한 건데 별도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대법원 관계자는요, 이 토지 관할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 피고인의 이익, 또 사건의 규모, 또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은 했습니다. 실제 이 검찰은요, 병합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요. 지금 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 전지현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건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판사들 의견을 취재해 보면은 지금 대장동 재판도 늘어지고 있는데 증거가 많고 또 복잡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병합하면 1심 선고에만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
해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수원지법의 대북 송금 재판과 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은 이 발생 시기나 쟁점이 다르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다른 관계인들인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미 1심 선고에서 수원지법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고려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송원 기자가 잘 설명해 드렸듯이요. 그러니까 하급 법원의 재판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그 상급 법원이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고려 요소가 피고인의 이익입니다. 재판부의 편리함, 검찰의 편리함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 자체는 꽤 잘 돼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기에 이건 피고인의 이익이 매우 삿되다. 이렇게 본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만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건 검찰이 주장하는 바 재판 지연 또는 선고 지연 뭐 이것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이 왜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느냐 뭐 이런 의심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재판부면 안 되는가? 아니 이왕에 재판을 해왔으면 그 재판부와 판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피고인이 다르다고 해서 왜 재판부가 달라져야 되지? 이제 이런 우리는 잘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궁금증들이 여기는 있는데요. 일단 그 이재명이 유죄면 이화영도 유죄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런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상부터 일단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이화영 관련 재판은 전부 다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가는 겁니까?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전자배당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그렇게 수원지방법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자배당에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 추가건까지 형사 11부로 배정이 되는 걸 보니까 사실상 이제 수원지법도 최소한의 이제 형식상 외관도 갖추지 않겠다라는 태도인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성치원 의장께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지금 방송 영상에서 본 사람들은 당연히 재판부를 따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같은 사건이면 그 사건을 계속 다뤄왔던 재판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전자배당을 해야 된다느니 같은 재판부가 배당됐다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자배당을 해야 되죠. 네. 전자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자배당을 한 것이죠. 근데 네. 수원지법에 이제 부패 전담 재판부가 2개밖에 없고 네. 전자배당을 하더라도 확률이 50%라는 거는 같은 재판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저 두 분들의 논리가 앞서 우리가 방금 다룬 그 재판 병합 이 신청을 한 민주당의 논리,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에 지금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 말이냐면 재판 병합을 신청해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검찰이든 어떤 재판부든 어차피 이것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기소하고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병합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 중인 것도 많고 좀 물리적으로 수원지법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 재판부에 상관없이 어차피 똑같은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사법부의 본질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옮겨달라라는 병합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기각된 거는 좀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 논리대로라면은 사실상 신진우 부장판사를 좀 피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똑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미 뭔가 확신을 갖고 있고 뭔가 유죄를 주겠다는 뭐 의도를 갖고 재판에 마치 임하는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병합 신청한 논리와 그게 상충되는 저런 주장들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저 두 분이 사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무죄, 이화영 유죄 뭐 이 발언, 이 발언들을 비롯해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두 분이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 나오는 발언들은 저 두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저는 변호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 저 발언 역시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이런 거에 과연 도움이 되는 발언들인가 오히려 의혹 제가 조금만 찾아보고 조금만 알아봐도 수원지법의 그 부패전담 재판부가 2개밖에 없다. 네. 확률 50%면 또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렇게 마치 뭔가 음모가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
수원지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내릴 거라고 했지만 거기도 다 사람입니다. 저런 식으로 뭔가 의혹 갖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를 제기했을 때 과연 그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사람인데 계속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의무가 아닌 게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년 초에 인사 대상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의무 이러고 하는 거는 그냥 엄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음모라고는 하면은 엄한 소리랍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예. 그래서 아무튼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인물을 따져 본다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다음에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예. 그리고 한 사람 꼽으라면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예. 아무튼 수원은 가기 싫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승태 전 회장이 유죄를 받았다. 네. 유죄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소위 말해서 북한에 보낸 그 800만 달러라는 송금이 실제 이루어졌고 그 이유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였다. 그것이 그 유죄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약에 이러한 그 이 구조 속에서 그러면 최종 범죄의 이익의 최종 수혜자는 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힘든 재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 재판부가 이 사안을 맡았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그 재판부고, 사실은 이 지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판사들도 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선입견과 판단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걸 과연 뒤엎을 수 있을까? 물론 관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승태 이 두 사람이 이 소위 말해서 모의를 해서 북한에 준 이 그 대북 송금의 이 모든 과정을 과연 이재명 그 지사의 지시였느냐, 얼마큼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과연 검찰이 소명할 수 있을 것이냐가 아마 향후 재판의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재명 전 대표 측 변호인단들은 그런 생각, 그런 주장을 펼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이 똑같은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일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나 또 새로운 재판부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그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또 재판은, 또 선고는 얼마나 늦어지게 될런지요.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전 대표 본인에게 유리할지 최종적으로 불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